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백기동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백평론가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수처와 경찰을 압박해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 구속시키고 내란죄 수사 부분을 철회시켜가지고 탄핵 심판도 아주 조기에 끝내서 대선을 빨리 치러야겠다. 그래갖고 대통령 돼야겠다. 여기에만 지금 혈안이 돼가지고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급증이 생겨서 그런지 완전히 자충우도라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고 탄핵 칼춤은 좀 멈추나 했는데 또다시 지금 최상목 대행까지도 탄핵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더불어민주당 중진 회의 때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보도가 됐지만은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의 그 체포 집행에 대해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어떤 지휘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일부 의원은 또 내란의 동조 세력이다라고까지 이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만약에 탄핵을 해서 1차적으로 탄핵이 돼가지고 직무정지가 된다고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뭐 앞에서 교수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무정부 상태가 분명히 오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그 미국에서 온 블링컨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체제가 안정적이고 민주적이다라고 평가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걸 외국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의외로 안정적이면서 해외에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고 계엄 정국에 따른 이런 이미지가 지금 희석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외국 언론에 굉장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해가지고 직무정지를 한다고 하면 이게 무정부주의가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여기에 덕을 보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은 진영을 떠나서 무당파라든가 굉장히 많은 중도 성향의 국민들이 아마 등을 돌리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칼날이 굉장히 전 솟아오를 거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악수를 둘 소지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최상목 대대행에 대해서 탄핵할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 경호처에 대해서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그 지휘를 왜 안 하느냐는데 공수처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완전히 지금 독립된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인데 공수처법 2조 3항에 보면은 이 공수처의 업무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죠. 일체 관여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형은 법에 따라서 경호처의 협조 요청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정부 조직법에 보면 그 대통령은 산하 기관에 대한 이 업무 지시나 내지는 어떤 업무 이행을 촉구하거나 지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부 조직법에 과연 대통령 권한 대대행이 과연 경호처법에 어긋나는 그런 지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 대대행이 경호처에 대해서 대통령 체포에 협조하라고 하는 이런 공문 내지는 업무 지시를 할 그런 위치는 아니다. 이런 지금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심지어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법률적인 올상식이다. 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연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보내는 법적 근거가 아직까지 미비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망구자비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야권의 이런 인용이나 발언은 굉장히 이 잘못된 그런 어떤 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만 지금 혈안이 돼가지고
자기 뜻대로 지금 굴러가지 그렇죠. 않다 보니까 좌충우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게 만약에 최상목 대회까지 탄핵에 들어간다 할 경우 완전히 자폭 탄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경제가 거의 지금 엉망인 상태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경제 수장 최 대행이 물러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교육부총리가 그 경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일이 안 풀리니까 최 대행한테 화풀이를 하면 됩니까? 더군다나 내란죄는 탄핵 심판에서도 빼겠다고 하면서 그걸 또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아간다는 게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탄핵 재소추를 했던 것은 내란죄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걸 빼고 2월 말 안에 이 탄핵을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기 대선에 집착을 하는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의 의미이긴 하지만 결국은 내란죄를 빼가지고 어떤 이원적 입법성, 이원적 이런 요소만 가지고 빨리 현재 그 탄핵 결과를 받아내겠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결국은 지금 여권에서도 이 굉장히 반발이 커지는 거는 이 탄핵 소추 의결 국회에서 할 때 결국은 내란죄가 없으면은 이게 과연 통과가 됐겠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심지어 안철수 의원도 기자회견을 해서 내란을 빼는 탄핵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조기 대선에 집착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상목 권한 대행이 만약에 탄핵이 돼서 업무 정지가 된다라고 하면 나라가 품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께서는 한 번쯤 되짚어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사실은 비상계엄 이후 곤두박질 치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 반발 심리로 지금 쑥쑥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빚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중진 의원들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실행할 경우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후폭풍이 오죠. 그렇게 하는데 또 추미애는 적극적으로 찬성했네요. 최 대행이 지금 대통령 노름이나 하고 있는데 탄핵으로 해서 쫓아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만약에 탄핵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아마 저는 이재명이가 그걸로 끝장이 나지 않겠느냐. 우리 국민들이 폭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부분 민심이 공감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 이기 상황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거나 이용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 조기 대선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국가라고 하는 또 대명제가 유지돼야 되고 또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는 이런 어떤 정치 논리는 정말 철회돼야 되고, 만약에 최상목 권한 대대행이 만약에 탄핵이 돼서 이게 소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업무 정지로 인한 국력 손실이나 동력 상실은 모두 오롯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뭐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 또 하나의 내란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최 대행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무슨 사적 이익을 도모하겠어요. 그런데 여론의 역풍이 후폭풍이 두려웠는지 참 아직은 탄핵은 추진하지를 못하고 공수처에 고발을 하는 걸로 지금 일단은 봉합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나 또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재발부가 돼가지고 그 집행이 원활하지 못한다 한다면은 지금의 이재명의 행태로 보면은, 민주당의 행태로 볼 때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까지도 불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진영 논리로 보면 최상목 권한 대대행을 만약에 탄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풍이나 후폭풍이 불 건 정말 그 백일하에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부에서 물론 제기되는 거지만, 그래 최상목 권한 대대행을 탄핵을 해라, 그렇다고 하면 야권은 정말 공멸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권 일부에서 지금 나오는 전략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마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최상목 권한 대대행까지 탄핵을 하는 악수를 두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현실로 드러났을 때는 정치적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탄핵 시계를 아주 빨리 돌려가지고 조기 대선. 가급적이면은 2, 3월에 끝내가지고 조기 대선, 네. 그러니까 벚꽃 대선, 늦어도 장미 대선 5월까지는 이 선거를 대선을 치러가지고 집권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그렇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명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선거법 항소심도 23일부터 또 네. 시작이 됐어요. 심리가 시작이 되죠. 그동안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던데 이찬진 제1합동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다시 선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선 변호인은 물러서겠죠. 또 7일 날은 또 대장동 재판도 대장동 지금 재판이죠. 다시 또 재판이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들리는 이야기는 주변 자기 참모들이라든가 이 보좌진들한테 그렇게 짜증을 많이 낸다네요. 그냥 버럭버럭 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돌아가니까요. 조급증이 발동을 할 수 있고 뭐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현실적으로 모든 게 이제 어떤 법 체계적인 그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위증교사라든가 하는 부분이 뭐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오고 공직선거법은 1년의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이 나왔지만 이 부분이 항소심에서 과연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죄로 선고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쪽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엄청나게 부담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속전속결을 하고 그다음에 상고 소위 말하면 대법원에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고를 해놓고 그리고 조기 대선을 치르는 이런 전략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야당의 뜻대로는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내란죄 부분을 탄핵 심판에서 철회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마는 지금 헌재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자칫하다가는 나중에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을 불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철회한다고 민주당 측 대리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헌재 재판관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헌재 재판관이 내란죄 그 부분도 탄핵 심판에 그대로 포함시켜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지금 내릴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때는 14일.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재명이 잔수를 쓰다 잔머리 쓰다가 제게 넘어가는 그런 꼴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오히려 만약에 내란죄 이 부분이 탄핵 심판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기간이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야권이나 더불어민주당 쪽의 그 탄핵 소추 의원들이 내란죄 혐의를 빼자고 하는 부분은 바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관련한 증인들이 수십 명에서 뭐 수백 명까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헌재에서 심리를 할 때 그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야권이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분을 강구하지 않을 심산으로 이 내란을 빼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원적인 요소만 헌재에서 심리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계엄 선포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적인 부분인데 과연 헌재에서 이 부분을 빼고 이원적인 요소만 심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또 국민들의 비판은 엄청나게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내란죄를 포함한 심리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엄명하고는 천명을 할 필요가 헌재에서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런 내란죄 철회 소동을 벌이지 않았다 한다면은 헌재에서 내란죄 이 부분을 다룬다 하더라도 그 증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헌재 재판관이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헌재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국가적인 안정, 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다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면 얼마든지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실책을 범해가지고 자충수를 둬가지고 오히려 이제 헌재에서 재판관들의 그런 어떤 재량권이 상당히 위축되는 결과를 빚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충수라고 악수를 뒀다. 자살골을 넣은 겁니다. 격이 돼버린 거죠. 또 하나는 지금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를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권리작거린다 경호처가 그래갖고 경호처 폐지법을 추진하겠다고 그래. 네. 아예 경호처를 폐지해버리고 경찰에 이관한다. 경찰에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해갖고 이관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갖고 경호처 폐지법을 만든다고 그러네요. 이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야권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이제 뭐 법률적인 걸 포장을 해가지고 예. 각종 어떤 탄핵 내지는 뭐 폐지 이렇게 나가는데 과연 이게 현명한 판단인지는 의구심이 들고요. 경호처라고 하는 부분은 이 대통령 그 근접에서 이 국가의 안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위 VIP 경호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아주 24시간 상시적인 그런 어떤 경호 체제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사불란한 이런 경호 체제가 또 다른 기관으로 이관이 돼서 어떤 경호 업무에 상당히 어떤 유해 요소가 작동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 갑자기 경호처를 경찰에 이관하는 이런 어떤 부분, 경호처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사실은 이게 즉석에서 많이 꼭 만든 떡 먹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과연 이걸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나.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집권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이 지금 주장이 그대로 존치가 될까라고 하는 데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너무 자신의 사법 리스크 이 문제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략적 실책을 범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이재명을 잡는 결과를 지금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